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날 이 필통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필통은 이렇게 높낮이가 다르죠. 이렇게 연필을 꽂는 것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연필 길이에 따라서 이게 긴 거 짧은 게 있으니까 이게 지금 관광용으로 큰 겁니다. 이렇게 나무에 조각을 했습니다. 뭐 사슴, 거북, 매화, 이렇게 필통을 다양하게 만들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재료가 나무든 대나무든 돌이든 흙이든 우리가 그것을 잘 조각하고 빚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만들듯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구멍이 셋 뚫린 이런 필통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필통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도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 이렇게 놓을 테니까 잘 감상하시고 자기 인생도 어떻게 다듬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등감 안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데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지만 요즘 결혼 시즌인데 부모가 되는 데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부모가 돼가지고 그 우주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키워냅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 자격증을 뭘 그러면 주면 되겠느냐? 한 가지만 말한다면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아빠 자격증이 있고 엄마 자격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힘으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열등감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주고 우월감을 준다면 그 부모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데 부모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 자녀는 만복의 근원을 타고난 셈이 되죠. 우리는 불행하게도 부모에게 열등감을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가 자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해가지고 자녀를 부하나 노비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자녀의 열등감을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아지는 나면 하루나 지나면 바로 서서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20년, 길게는 30년 안팎을 부모에게 의존해야 겨우 자립합니다. 밥벌이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을 잘못 행사하면, 자기 양육권을 잘못 시행하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열등감을 심어주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등감 심는 주류가 누구냐? 대개 아버지고, 아버지 중에서는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이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오히려 사회에서 그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낮게 보는 직업들, 그런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녀에게 열등감을 심어준다고 하죠. 한 3% 안팎인 그 직업에 속하는 아빠들이 방임을 한다든가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자녀에 대한 그 체벌, 그것을 한 절반 정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에게, 그 아빠에게 열등감을 물려받는 셈이 되죠. 이거는 그 부모도 그 부모한테, 즉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다시 자식에게 주니까 3대가 열등감을 이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아빠가 엄마보다 더 그러냐? 엄마는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10달 동안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탯줄, 사랑의 탯줄이 끊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신의 마음이랄까요? 김진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아보면 신의 마음, 창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는 열등감을 심어주지 않죠. 열등감을 안 심는 대신에 오히려 사랑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가부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자녀관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열등감을 심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가 없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오는가 하면 또 너무 과잉 보호하고 과잉 자원을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라져줘야, 죽어야 자녀가 자극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아버지도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냐? 저 이제 교육계에서 제가 한 30년 안팎 있었기 때문에 살펴보면서 제가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빠 되는 길, 이런 뭐 부족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그리고 제가 학원에서 만난 이 열성 아버지들이 되게 학원이나 학교에는 옵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그런 책을 써봤고, 또 이렇게 엄마의 격이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엄마에게도 역시 품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학원에서나 학교에서 많이 접해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좋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자격 하나만 들려면 열등감을 심어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고 그런 어머니인데, 그런 아빠와 엄마가 되려면 자녀와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사람, 자녀 말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해가지고 소통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 자격증 기준, 자격증 요건, 그걸 제가 하나 듭니다. 자, 갑동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동이, 옛날에. 근데 그 아버지가 30대 말에 빨리 돌아갔습니다. 결혼을 일찍 해서 지금 그 자녀는 중학교 막 들어갔는데, 중학교 막 들어간 그 자녀에게 많은 빚이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고 거미줄처럼 얽힌 그 빚을 어떻게 청산했는데, 이리저리 법적으로 알아봐가지고 상속을 받지 않고, 빚도 상속됩니다. 재산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 그런 것을 어디서 들어서 그 아들, 큰아들 갑동이가 중학교에서 이렇게 조퇴하고 나와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거쳐서 빚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빚 상속을. 근데 이제 그게 뭐 한두 달 지나니까 학교에 퍼지게 됐죠. 어른들이 뭐 얘기해서 그랬겠죠. 누구누구는, 갑동이는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더라. 그 빚이 이제 그 자녀에게 물려지면은 재산이 아니라 빚이니까 그것을 당연히 갚을 수 없는 이 어린아이니까 포기를 했는데도 이제 그런 소문이 뭐 동네 빚쟁이들이 많다 보니까 퍼졌겠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까지 퍼져가지고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었죠. 놀림감이 되니까 부모가 지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창피한데 이렇게 빚 떼먹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아서 학교 다닐 수 없어서 창피해서 학교 안 가니까 이제 엄마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만저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도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경계했겠습니까? 내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할까? 또 기죽어가지고 학교에 부적응해가지고 문제는 일으키지 않을까? 근데 몇 번 이렇게 결석하려고 하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보내기는 보냈지만 안 가려고 하니까 창피해서 못 다닌다고 막 안 다닌다고 막 그렇게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하니까 엄마가 꽤 먼 학교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집도 옮기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마트 같은 데 다니면서 그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자녀가 갑동이만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밑에라도 줄줄이 둘이나 있었는데 여자 혼자서 어떻게 되니 그걸 감당하려고 열심히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했는데 그렇게 판매원으로 일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갑동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이렇게 엄마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가게에 들렀는데 저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아마 상사로 보이는 사람에게 막 먼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못 본 듯이
못 볼 것을 본 듯이 원래 빨리 닫고 나왔습니다. 비 때문에 열등감이 쌓였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공부도 안 되죠. 이런 갑동이에게 그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또다시 어린 나이지만 아주 불안하고, 또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는가, 왜 이렇게 복이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춘기하고 겹쳐가지고 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문제에서 자기가 열등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이가 더 많은데 동생들 생각하면은 저 어머니가 저렇게 당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내색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는 그걸 보고 사춘기지만 일찍 사춘기가 있는가 없는가 지내버리고, 철이 들어서 대학 갈 수 없으니까 대학은 공부에 진학해가지고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역시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괜찮은 직업을 이제 갖게 되어서 공장에서도 인정받았지만 자기가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리고 동생들을 보면 도무지 이 공장에서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30대 중반쯤 해서 결혼도 이전했지만 창업을 해가지고 그런 대로 고비도 겪었지만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그는 빚이 무서웠기 때문에 자기가 번 돈으로 창업했고, 그리고 빚을 끌어다녀가지고 뭐 집을 사야 한다는 등 공장도 넓혀서 그 공장 부지 땅이 돈 벌어줘야지 이래서는 돈 못 번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지만, 그는 빚은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빚은 절대 지면 안 된다. 빚 지면 노예가 되고, 빚 지면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생하다 젊은 나이에 간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절대 빚은 끌어들이지 않았죠. 근데 1997년 IMF 그때 역시 빚 끌어들이고 무리하게 집 사고 이런 그런 동료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은 무너졌는데, 그는 거의 이 채무 없는 경영, 빚 없는 경영을 해가지고 그때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경쟁업체가 쓰러짐으로써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다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는가, 아버지는 왜 이렇게 무능하면서 왜 이렇게 자녀들은 셋이나 낳았는가, 그런 원망을 하고 어머니와 고생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이제 자기가 속 차려서 일찍 자리를 잡음으로써 동생들은 대학도 가고, 어머니도 이제 일을 덜 해도 돼서 하나가 버니까 훨씬, 또 그 동생도 이제 이렇게 취업전선에 나가서 속 차리고 보니까 훨씬 더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행복해지는, 그럼으로써 아버지 없는 그 자녀 티가 나지 않고, 열등감도 자기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으로 극복했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가 있는, 어찌 보면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같이 해줌으로써 철 빨리 들므로써 곧 아버지 부재, 부친 상실이 나에게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열등감을 극복해야 할 이유를 주고 많은 숙제를 주고, 그것을 어렵게 부도 위험도 넘으면서 빚을 안 넣는 바람에 그 IMF의 강한 외환위기를 아주 멋지게 넘기고 살아남아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 없는 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었지만, 그에게 오히려 자극을 주고 그에게 열등감을 극복할 이유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있는 게 오히려 열등감의 원천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버지 없는 것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할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이 부정적 감정, 분노, 우울, 불쾌, 불안, 이런 붙자 붙은 것, 그 감정을 파고들면 열등감에 맞닿습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의 원천은 대개는 부모한테 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기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부모를 비교해서, 자기 환경을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그 어릴 때, 이를테면 14살 되기까지의 그 열등감은
떨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갑동이처럼 결정적인 계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사춘기도 있는 둥 마는 둥 겪고 열등감을 극복하는 철이 빨리 들어서 그 전선에 나서가지고 어찌 보면 참 고생했지만 자기를 그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계기도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걸 원망하던 이 갑동이가 아버지 묘 음택도 멋지게 꾸며주고 거기다 나무도 참 멋지게 가꿔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감사하는,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하늘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직접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철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서로에서 잘 묘를 가꾸고, 이제 하나 남은 그 어머니에게는 아주 효도를 잘해서 가정의 우애를 잘 이루어서 그렇게 열등감을 뒤집어서 자기 삶의 어떤 성공 요인으로, 열등감을 승화해서 성공 요소로 삼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아빠 자격증도 없이 엄마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 부모로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는가도 모르게, 사실은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랄까요, 상중 하로 나누면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부모 교육을 받아야 자녀를 통해서라도 인생 역전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니까요. 부모가 더 좋은 부모는 부모 교육도 받고, 이런 방송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듣는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야 할 사람들, 학교에서도 보면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와서 안 받고,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은 와서 받음으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열등감을 자녀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자녀의 열등감을 증폭시키지 않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줌으로써 자녀가 마음껏 자기 자신감을, 사실은 어릴 때는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만나서 잘못된 부모의 양육 태도 때문에 열등감을 쌓고, 학교에 가서도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남으로써 좋은 선생님보다 좋지 않은 선생님 만나면 이 열등감이 더 증폭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가서 몇 번 쓰러지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등하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계속해서 열등감을 안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빚 남기고 떠난 아버지, 그러나 그 빚을 상속 포기함으로써 자기가 어머니의 그 열심히 살려는, 책임지고 자녀를 키우려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속 차리고 이렇게 열등감을 뒤집어버린, 전환해서 승화시켜서 성공한 갑동이라면 닮아볼 필요가 있죠. 학대하고 방임하는 부모가 오히려 살아서 자녀들을 열등하게 키워가지고 그 열등감을 또다시 3대, 4대로 상속시키는, 계승시키는 그런 고리를 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이 9월 마지막 날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 자격증 그러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30대쯤 된다면은 부모 자격을 미리 좀 이렇게 책도 읽고 좋은 아빠에 대해서 정보도 얻고, 그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 정말 자격이 있는 무자격 부모의 이 무자격 열차를 타고 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자격 있는 부모의 안전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자녀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화목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은 이 특이한 이런 그 필통처럼 우리 특이하게 자기만의 뭔가가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 자녀한테도 멋진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영기 TV의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